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이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는 팀노바를 나중에 수료하여 높은 연봉 협상을 위해 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너무 책을 그대로 읽는 듯한 듣다 보니 너무 돌린 수업 방식 자체가 인터넷 강의 위주이고 학점만을 위한 제도여서 그런지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차라리 기본을 하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사 필기 서적을 구매하여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어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제가 공부해야 될 방향을 좀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좀 졸리죠? 맞아요. 인터넷 강의 잘못 들으면 졸려요. 겁나 졸려요. 저도 들어봤죠. 왜냐면 제가 디지털 대학교에서 제가 3학년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다니다가 자퇴하고 디지털 대학교를 편입해서 2년 정도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답이더라고요. 졸리고. 근데 몇 개는 잘 들은 수업은 있었어요. 좀 잘 듣고 원래 제가 관심 있던 분야는 좀 잘 들었는데 몇 개 분야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는데 일단 저는 영어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기간이 좀 길면은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서적 근데 안 쉬우실 텐데 그것도 졸려요. 수면제 나의 어떤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졸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 실력이 붙은 다음에 그 책을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영어 잘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영어를 정말 잘하시면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영어를 무조건 1순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말도 참 잘하고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면서 영어를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사실 영어랑 그러니까 정보처리기사 필기랑 이 두 개를 딱 놓고서 나중에 좀 등한시하게 될 거는 사실 영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빡세게 해놓고 정보처리기사 필기 관련 내용은 자꾸 나와요. 개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정보처리 기사 필기에 나올 만한 어떤 지식들이 자꾸 나오고 그때쯤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이 붙은 다음에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고 훨씬 이렇게 쭉쭉 들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필기 같은 거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개발이 일단 어느 정도 붙고 개발을 좀 한 상태에서 보면 정말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알고리즘 공부나 자료구조 공부도 일단은 어떤 내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구조 위주로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개발이 좀 붙은 다음에 개발하는 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두 가지를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공부를 그때 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는 아무튼 영어부터 하시고 영어부터 겁나 하신 다음에 겁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해외 취업을 안 하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기업인데요. 외국계 회사인데 영어 실력을 보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아요. 진짜예요. 정말 많아서 영어가 중요한 회사들 많고 그러면 그런 회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개발도 잘하는 개발자를 원하니까 그런 데는 연봉도 좀 더 높고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요새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한국 지사를 뭐 설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영어 가능자 우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어 정도 수준?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국 본토, 영국 본토, 영어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심지어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로 일하는 회사도 많고 뭐 그래서 영어는 제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 영어 공부를 등한시했던 거. 그래서 무조건 영어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팀노바에 더 오실 거면 영어 많이 하시면 정말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IT 인재에 대한 어떤 싸움이 많은데 일단 영어가 안 되거나 비자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정말 너무 실력만 있다면 너무 기회가 너무 곱절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몇 곱절 정말. 제발 영어 하세요. 부탁할게요, 제가. 영어만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얘기할까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로 팀노바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처음 코딩을 접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시작과 동시에 자신과는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많냐 적냐? 보통 그런 아예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면은 한 8명에서 1명 정도 수준이 있지 않을까요? 1명에서 2명 사이 수준이 있고요. 최종 수료율은 요즘은 좀 높아져서 한 50%에서 한 40% 사이가 수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 2단계에 올라오는 친구들은 금전적인 그런 문제만 없으면 수료 거의 하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기초 때 오자마자 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 저보다는 이제 다른 기초 파트장들이 더 잘 아는데 한두 명 수준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응용해서 좀 더 나가고. 그래서 기초 때 초반에는 한 명, 그러다 한 중반쯤 있잖아요. 한 8주 정도 되면은 한 2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기초가 끝날 때쯤에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 남는 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응용 1단계에서 거기서 한 2명, 그 안에서 한 2명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응용 2단계 올라오는 친구들이 한 클래스에서 한 3, 4명 남짓? 3, 4명 남짓 올라와요. 8명 시작한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거의 수료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한 거의 수료율이 응용 2단계 올라온 친구들은 90%가 넘어요. 수료율이. 그것도 막 중간에 정말 뭐 금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장학금 제도가 있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제가 한 2번 당해보니까 받을 돈이 300이 넘다 보니까 학생들을 너무 선하게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도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수료자들 정보 유출 건으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고 자시고 없는 게 이미 유출된 거라 좀 그래요. 되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만 관리를 잘 했으면 사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니까 왜 그런 자료를 유출되게 파트장들이 왜 게시판을 그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일의 복잡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꼼꼼함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일을 막 엄청 하라고 푸시하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일을 막 새벽까지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저는 뭐 파트장들한테 그렇게 막 새벽까지 막 몰아붙이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제가 하는 만큼 그냥 내가 대표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일을 러프한다고 일을 꼼꼼하게 하진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러프한데 절대 꼼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은 좀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하면 제가 무슨 근무 시간을 의무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후 3시에 와서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만 저희는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는 출근 의무가 없거든요. 그때만 오면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 언제 출근하든 뭐라고 안 하고, 하루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일을 할 때 그냥 아웃풋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쫀쫀한 아웃풋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일을 막 촉박하게 잡고 개발자들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 꼼꼼하지 못한 건 싫어요. 그러니까 일을 빠르게 푸시하지 않는, 러프하게 잡는 대신에 일정을 꼼꼼하지 않는 게 좀, 그래서 좀 아무튼 되게 짜증나는데,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시는 유튜브 영상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미쳤어 오늘. 오늘 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약간 바카스 한 3개 마시고 지금 미쳤어요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바카스나 뭐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씩 마시는데 오늘 좀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래도 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잡생각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이런 답변이 있으면 열심히 대답하는 걸로 이제 저의 어떤 이 고통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아, 짜증나요. 근데 되게 헛웃음이 나오고 미쳐가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좀 진지하게 다시 이제 보면 그래도 이제 마음가짐 잘 하고 오시면 잘 되실 거예요. 보통 팀노바 오실 때 아까 딱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대부분은 되게 잘 돼요. 대부분은 걱정한 것보다 잘 되세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오래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난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수료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기가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곳은 아니에요. 막 누가 보면은 막 정말 뭐 아픔이 가득한 뭐 그런 고장 같은데 의외로 또 그러진 않아요. 나름 되게 재밌고 좀 멋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꼴찌들의 반란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팀노바를 하는 게 보람이 있는 게 비전공자들이나 뭐 지방대생들 아니면 전문대생들 아니면은 고졸들 이런 친구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젠가 영상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태진 파트장이 인터뷰하고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그 영상에서 4명의 어떤 수료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 대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는 막 중간중간에 이제 막 사무실에서 코딩하다 자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거 현업에서 저도 많이 했던 모습이고 사실은 많이 흔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선잠 자면서까지 개발하는 사람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 있게 뭔가를 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기 이런 거를 팀노바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영광이고 그 친구들도 결과가 다 좋게 갔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여기 막 비명 지르고 막 죽을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애들이 진짜 오바해서 막 무슨 막 그렇게 해서 그렇지 되게 재밌는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너무 긍정적으로 오시거나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오시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근육통 같은 게 생겨요.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 내가 머리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특히나 이런 공학적인 머리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런 어떤 코딩적 사고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나면 알배기는 것처럼 진짜 한 초반이 진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는 빡대가리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를 막 이렇게 비하하면서 막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이렇게 잘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별거 아닌 단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미리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하고 오시고 이제 딱 아플 때 이게 그런 아픔이구나, 머리가 좀 아파올 때 이게 그런 아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런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면 또 괜찮을 거야. 근육통이 계속 있진 않잖아요. 한 몇 주 아프다가 또 운동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근육이 적응하면서 근육통 자체는 사라지고 좀 다른 이제 힘듦이 기다리잖아요. 좀 연산이 다른데 그 다른 힘듦은 또 버틸만 하거든요. 운동도 중독된다고 하는데 코딩도 제대로 하게 되면 중독같이 이렇게 좀 약간 되게 재밌는 분야인 건 맞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진입장벽을 잘 못 뚫어서 대부분은 진입장벽 전에 다 포기를 하고 가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게 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팀노바에서 이제 중도 포기하시고 다시 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신입으로 오는 친구들만으로도 상대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사람들 받을 자신도 없고 지금 응용 2단계 너무 학생들도 많고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다 하고 기계개발 팀장도 1대1로 막 직접 다 코칭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학생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좋긴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하시겠지만은 굉장히 1대1로 코칭하는 거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책임감과 정확도와 고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 고집중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머리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막 잠을 잔다는 느낌이 아니고 쓰러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자거든요. 특히나 이제 두 강의가 같이 있을 때는 더더욱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오면 크게 문제 안 되실 거고 그렇게 적성이 안 맞는지 테스트 해보실 거면 그냥 뭐 학교에 있는 거 졸리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학자문행제 컴공이라도 사실은 컴퓨터에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건 사실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노잼이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졸리게 설명한 사람 많아요. 사실 질문도 하면은 답변해 주나요? 해주겠죠. 그래도 강사가 있으면 질문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뭐 이것저것 일단 공부하시니까 막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셔서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뻥이고요. 사실 도움 많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라도 열심히 들으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약간이라도 도움 받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